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7일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정책 보내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 보니까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핵심은 이 새로운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뭐고, 그래서 이게 당신에게 어떤 기회나 뭐 변화를 가져올지 같이 파악해보는 거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이렇게 쭉 보니까요. 크게 두 개의 큰 기둥이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 특히 청년층 금융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이거고요. 아, 실수요자 지원. 네, 다른 하나는 가계부채가 더 유용해지지 않게 관리하고 투기성 수요는 꽉 묶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과 규제, 방향이 아주 뚜렷해요. 그럼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생애 처음 집 사려는 분들, 또 청년층 지원책. 이거 정말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LTV, 그러니까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 풀어주고 또 만 39세 이하 청년들한테는 40년짜리 초장기 대출 상품 확대해주고 DSR,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도 미래 소득까지 고려한다고요. 맞아요. 보내주신 한 언론 분석처럼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 복원, 이런 의지가 강하게 읽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규제 완화 폭이 상광해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크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들이 또 중요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데요. 어떤 거죠? LTV 80%라는 숫자가 자칫하면 과거 영끌 현상, 이걸 다시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건전성을 해치거나 집값을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이것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다른 분석들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완화책이 정말 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지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상반된 시각, 이게 중요해요. 확실히 이게 동전의 양면 같나요?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투기 수요에 대한 조치는 어떤가요? 이쪽은 고삐를 확 죄는 분위기던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집을 산다. 이러면 LTV를 사실상 0%로 묶었어요. 아, 0%요? 네. 그러니까 대출 끼고 집 사는 소위 갭 투자 있잖아요. 이걸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또 15억 넘는 고가주택은 원래도 주담대가 막혀 있었지만 DSR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자금줄을 더 조이는 거죠. 음. 이건 뭐 보내주신 다른 분석처럼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하려는 일종의 핀셋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잡는 효과는 있겠지만 혹시 뭐 다른 쪽으로 영향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전세나 월세 시장 같은 곳이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일부 자료에서도 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집을 여러 채 사서 세를 놓으려는 유인이 줄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칫하면 전월세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당신께서도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처럼 금리가 오를까 봐 좀 불안해하시는 1주택자분들을 위한 대책도 있던데요. 그 안심전환 대출 이야기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부분입니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건데요.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존 9억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고 소득 요건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길을 좀 넓혔습니다. 아, 대상이 확대됐군요. 네. 그래서 YTN 분석처럼 금리 변동 위험이 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여서 가계부채의 어떤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려는 좀 안정지향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주신 자료들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실수요 청년층에는 문을 활짝 열어주고 다주택 투기 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고 또 금리 불안 느끼는 1주택자에게는 울타리를 쳐주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맞춤형 지원과 정밀 타격 규제. 이 두 가지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명확해요. 네, 정책 목표 자체는 명확합니다. 다만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눴던 과제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LTV 80% 완화가 의도와 달리 혹시 집값 상승에 불씨가 되지는 않을지, 또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제공해주신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출 정책, 그 핵심 내용과 또 그 이면의 고민 지점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대출 정책의 변화가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자산 형성 방식이나 내 집 마련이라는 가치관 자체에는 또 어떤 장기적인 변화의 씨앗을 뿌리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